당신 지금 약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죠. 나는 마약 같은 건 구경해 본 적도 없다고 펄쩍 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의 뇌는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을 했나요? 아니면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들고 밤새 쌓인 알림을 확인하고 무의식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를 켜지 않으셨습니까? 화장실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 짧은 30초조차 견디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야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1분도 안 되는 자극적인 영상들을 뇌에 쑤셔놓고 있는 당신.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말하죠. 아, 피곤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해. 당연하죠. 당신은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뇌에 디지털 마약을 주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현대인 99%를 좀비로 만들고 있는 주범, 바로 도파민 중독과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뒹굴거리는 게 휴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당신의 뇌세포를 태워버리는 자해 행위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무기력하고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가 싸구려 도파민에 절여져서 진짜 성취가 주는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망가진 뇌 호르몬 시스템을 고치는 긴급 수술입니다. 제가 메스를 들고 당신의 뇌 속에 엉겨붙은 도파민 찌꺼기들을 도려내겠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견뎌내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먹이다 받아먹는 가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약에 취한 몽롱한 눈빛 좀 거두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합법적 마약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당신의 뇌는 팝콘처럼 튀겨지고 있다. 뇌과학에서는 지금 당신의 상태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팝콘이 열을 받으면 탁하고 순식간에 튀어오르듯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고 현실의 잔잔하고 지루한 자극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쇼폰 콘텐츠를 생각해 보십시오. 15초 안에 승부를 봅니다. 화려한 편집, 자극적인 사운드, 예쁜 여자, 웃긴 상황. 시작하자마자 도파민이 팡 하고 터집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보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개운하십니까? 에너지가 차나요? 아니죠. 머리는 멍하고 눈은 뻑뻑하며 기분은 더러울 정도로 찝찝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소리도 안 나거든요. 이미 강한 자극에 절여진 뇌에게 독서나 업무 같은 저자극 활동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5분을 못 버티고 다시 폰을 집어드는 겁니다.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회로가 물리적으로 망가진 겁니다. 당신은 바보가 된 게 아니라 감각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현실을 지루해야 하는 인간에게 성공? 그런 건 없습니다. 성공은 원래 지루한 반복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쾌락과 고통의 저울. 스탠퍼드 의대 교수이자 중독 치료 전문가인 에나림키 박사는 저서 도파미네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바로 쾌락과 고통은 저울의 양 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쇼폼을 보며 쾌락, 즉 도파민 버튼을 누르면 저울은 쾌락 쪽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그럼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야,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어. 균형 맞춰. 그리고는 도파민의 반대작용인 고통의 무게추를 반대편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강렬한 쾌락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아니, 그보다 더 긴 고통의 시간이 뒤따릅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의 숙취, 게임을 하고 밤새고 난 뒤에 허무함, 야동을 보고 난 뒤에 현타. 이게 다 뇌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통 물질을 쏟아붓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고통, 즉 금단현상, 지루함, 우울감을 견디기 싫으니까 당신은 곧바로 다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도파민을 또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 뇌는 더 큰 고통의 무게추를 올립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 폰을 보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쾌락이 아니라 금단 증상을 피하려고 주사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한 이유, 도파민 과다로 인한 도파민 결핍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휴식을 멈춰라. 많은 직장인,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 보상으로 유튜브 좀 봐도 되잖아. 죄송하지만 그건 보상이 아니라 추가 노동입니다. 우리가 뇌를 쓴다는 건 에너지를 태우는 일입니다. 시각 정보,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건 뇌 입장에서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쉴 때조차 끊임없이 정보를 쑤셔 넣으면 뇌는 언제 쉽니까? 진정한 휴식은 입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산책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 심심해야 됩니다. 지루해야 하죠. 뇌과학적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심심함을 죄악처럼 여깁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10초도 못 참습니다. 뇌를 혹사시키면서 쉬어도 피곤하네라고 말하는 건 마라톤을 뛰면서 왜 다리가 아프지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폰을 끄십시오. 그게 진짜 휴식의 시작입니다. 쾌락을 유예하고 고통을 선택하라. 그럼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도파민 저울의 반대쪽, 즉 고통을 자처해서 누르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일부러 고통스러운 행동, 즉 운동, 찬물 샤워, 공부, 힘든 업무를 하면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파민, 즉 쾌락을 보상으로 줍니다. 헬스장에서 죽을 것 같이 운동을 하고 나면 묘한 희열이 느껴지죠. 찬물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쇼폼 도파민과 다릅니다. 은은하고 오래가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취감을 동반합니다.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남이 만든 영상을 소비하며 얻는 싸구려 쾌락 말고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얻는 고귀한 쾌락을 추구하십시오. 구체적인 처방전 24시간 도파민 단식.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실행하십시오. 제가 처방전을 써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딱 하루만 도파민 단식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전원을 끕니다. 무음 모드 말고 아예 끄십시오. 서랍 깊숙이 넣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TV, 태블릿 등 모든 스크린을 차단한다. 세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 배달 음식, 설탕, 카페인을 끊는다. 네 번째, 오직 종이책 읽기, 글쓰기, 산책, 명상, 청소, 그리고 사람과 얼굴 보고 대화하기만 허용한다. 처음 2시간은 힘드실 겁니다. 손이 떨리고 불안해서 지루해서 죽을 것 같을 겁니다. 평소에 중요한 전화가 자주 오지 않더라도 꼭 휴대폰을 껐을 때 올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발버둥 치는 신호입니다. 그 지루함에 파도를 타십시오. 그 시간을 견디면 어느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이 재미있어지고 창밖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기적 같은 순간이 옵니다. 뇌의 수용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그게 아니면, 그리고 그게 힘들면 반나절이라도 하십시오. 당신의 뇌를
리셋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무기력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내용이었죠. 이제 멍든 뇌를 부여잡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단순히 폰 보지 마라, 운동해라 같은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도파민 문제의 본질을 저 꿈을 걷는 자만의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스마트폰 속의 가짜 세상에 매달릴까요? 심심해서? 아니면 재미있어서? 아닙니다. 내 삶에 진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생각과 목표가 도파민의 주인입니다. 도파민은 원래 나쁘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의욕과 동기의 호르몬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도파민은 사냥감을 쫓게 만들고 생존하게 만드는 귀한 에너지였습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를 쏟을 관역, 즉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죽을 만큼 이루고 싶은 꿈, 가슴 뛰는 목표, 명확한 인생의 청사진, 즉 생각이 있다면 뇌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도파민을 씁니다. 쇼츠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책 한 줄 더 읽는 게 훨씬 더 짜릿한 도파민을 주는데 말이죠. 결국 무기력은 도파민 문제가 아니라 방향 상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가 쾌락을 쫓아 표류하지 않도록 강력한 목표라는 닻을 내리십시오. 생각 없이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선행되어야 행동이 통제됩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 쾌락을 즐길 때가 아니라 남에게 기여할 때 옵니다. 도파민은 혼자 느끼는 쾌락입니다. 하지만 도파민보다 더 상위의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언제 나올까요? 누군가와 연결될 때, 타인을 도울 때, 내가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나옵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남들의 삶을 구경하며 질투하는 건 지독하게 이기적인 소비입니다. 거기엔 옥시토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외로운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가족을 위해 요리하십시오. 블로그에 남에게 도움될 정보를 정리해서 올리세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치를 베풀 때 느끼는 뿌듯함, 그것은 도파민처럼 금방 사라지는 쾌락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단단한 행복입니다. 성공은 혼자 도파민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 행복의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습관처럼 또 다른 추천 영상을 누르며 도파민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잠시 놓고 당신의 진짜 인생을 생각할 것인가? 무기력은 감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먹이고 있는 독약입니다. 이제 그 독약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루함 속으로, 고통 속으로, 진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찾던 위대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